네, 미리 보는 오늘 증시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현대증권에서 듣습니다. 박남일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준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지금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데 오늘 좀 국내 증시가 조금은 또 보수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잘 버텼습니다만요. 어제 시장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 외국인들이 19일 연속 순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출회됐는데요. 이거 아마 지수 상승을 저해했다는 하루였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그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원화가 1073원대 초반에 진입하면서 환율 민감 업종, 다시 말해서 그 IT라든지 자동차 섹터가 약세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그 기계나 조선, 그 음식료 섹터를 중심으로 내수주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좀 바뀌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시총 상위 종목으로 보게 되면 등락이 좀 엇갈렸는데요. 삼성 SDI가 5% 이상 강세를 보였고 현대중공업이 상승세를 좀 타고 있다는 부분. 반면에 그 IT의 그 삼성전자라든지 한전, SK텔레콤 등은 한 1% 이상 약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원화 강세 여력이 남아 있는 가운데 그 외국인 매수 기준은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업종별 단기 순환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은 조금 더 매수하고 기관들은 아직 팔짱을 끼고 좀 관망하면서 좀 매도의 시점을 보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수급의 대결이 누구에게 더 손을 들어줄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조금만 매수를 이어주면 좀 이천선도 좀 사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어떠한 포인트를 잡고 오늘장을 접근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그 9월달에 그 FOMC에서 그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지만 연내 그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공감대는 아마 시장에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그 미국의 연준의 그 출구 전략이 10월이든 12월이든 언제든 시작될지를 놓고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금주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 지금 9월 25일이죠.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라든지 내구재 주문 지표 이것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이제 어느 쪽에 관심이 가실 수밖에 없냐면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내년 예산안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업 막판의 협상을 통해서 채무 한도가 상향 조정되고 차기 예산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변동 확대 가능성이 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른 차트의 흐름을 보실 수 있는데요. 1980포인트 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그 2.포인트 전후로 매물 수화 과정이 5일째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투자증권에서 한면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이제는 그 기존의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차별화된 강세 현상은 좀 다소 누그러질 수도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긍정적 시간 유지하시되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 좀 유효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아직 미국에서는 남은 이슈들이 있고 조금 더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전략 세워주실까요? 추석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시장을 말씀드렸냐면 추석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조선주에 따른 조선기자재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맞물려 들어갔던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조선주에서 조선 부품주로 좀 팽창되듯이 지금 강한 섹터에서 실적 대비 상대적 저평가 있는 메리트 발생 종목 이런 종목이 좀 주목해보자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부터는 아마 종목 중심의 아마 대응 전략이 아마 상당히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큰데 그중에서 기계 섹터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기계 섹터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두산인프라코와 동양기전이 지금 상당히 그 주도를 하면서 좀 섹터 흐름을 잡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탁공 쪽이라든지 흥국, 에버담 이런 쪽으로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특히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그 대동과 지분 경쟁 관계에 있는 그 탁금속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굴삭기 부품을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볼보 코리아에 납품을 하고 주당 순이익이
912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종목이라 좀 판단되기 때문에 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굴삭기 그 롤러와 플로팅 실을 생산하는 국내 80% 점유를 하고 있고 중국 소재 계열사를 통해서 각사 두서인프라코에 납품하는 그 고배당주 홍국유당 관심 가져가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에버다임은 상당히 실적주이면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과거 제가 상당히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이런 섹터에서 좀 관심 있게 눌림목이 발생할 때마다 모아가십시오 말씀드리고요. 전기차는 어떤 섹터를 좀 보셔야 되냐면 전기차 섹터는 지금 현재 삼성 SDI가 시장이 바로 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 SM3가 그 순수 전기차가 10월 초에 출시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충전 인프라 구축 그런 관계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섹터 이런 쪽으로 같이 묶고 가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 조선주는 현재 수주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조선 성과에 따른 조선 기자 섹터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만 조선과 조선 기자재 이쪽을 하반기에 수주에 대한 이슈로 조금 관심을 계속 가져도 괜찮다라는 데 좀 포인트를 두면 되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예. 현재 그 조선주 쪽에서는 지금 그 수주 물량이 그 주가의 그 유동성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주 규모라든지 공시에 나온 그 수주 규모를 보게 되면 보통 2년치 물가는 거의 바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수주가 일어나게 되면 조선 기자재 섹터로 왜 흔들 수밖에 없냐면 조선 기자재 섹터에서는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후행을 합니다. 지금 수주 받은 물감은 벌써 한 달, 두 달 전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 초부터 또 다음 달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맞물려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체크 보시고요.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많이 보셔야 되냐면 삼성중공과 현대중공업의 납품 비율이 높지만 현재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군으로 좀 엄선을 해서 접근해 보시면 수익률 제고의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궁금한 수익률 부분에서 좀 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전략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의 박남열 팀장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